남편이 외도를 했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뜻은 뭐냐면 일단 남편이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남편에게 중증심리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자, 남편에게 중증심리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인간은 어린아이든 노인까지 인간이라면 세 개의 심리습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 개의 심리습관. 그래서 인식의 습관, 감정 기억의 습관, 그리고 인식과 기억과 함께 표현이 있거든요. 표현의 습관, 이게 심리인데 인식의 장애가, 기억의 장애가, 표현의 장애가 발생을 했다. 이 장애라는 말이 뭐냐면 인식을 건강하고 행복한 용도로 씁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가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용도로 인식을 많이 합니다. 감정 기억도 내가 가능하면 행복한 용도로 기억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것도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표현하도록, 설령 내가 오늘 화를 냈더라도 이걸 내가 화내는 건 아니었다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다시 또 사과하기도 하고 또 화해하려고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참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왜 생기냐면 바로 건강한 습관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중증심리장애다. 심리장애라는 뜻은 뭐냐면 파괴 습관입니다. 자, 이 파괴 습관인데 제가 중증심리장애는 일단 파괴 습관이, 즉 마음의 문제, 파괴 습관은 뭐냐면 마음의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습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왜 고장났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문제가, 즉 파괴 습관이 만들어져요. 건강하로 회복하려고 하는 원래는 습관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데 이 파괴 습관에 이 마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증심리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인식장애, 인식하는 게 다 파괴되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건 다 내가 좋은 것 뿐이에요. 또 나를 더 파괴시키는 용도입니다. 그때부터 좋아하는 거는. 그리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장애와 표현장애가 남편에게는 발생을 합니다. 남자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장애와 표현장애가 발생. 그래서 이 중증심리장애인 사람은 표현을 한다. 말과 행동은 다 타인들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왜? 내가 편하려고. 그게 파괴 습관이에요. 그러나 인식의 습관은 뭐냐? 파괴 습관, 즉 들어오는 게 나를 파괴하고 있어요. 나한테 안 맞으면.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장애와 표현장애 두 개를 갖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인식장애가 아니고 감정기억장애, 즉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잘 살아와 놓고도 다 나쁜 걸로 이렇게 파괴를 해버려요. 자기를. 그리고 표현의 습관, 이게 파괴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자는 감정기억, 그 다음에 표현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장애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증심리장애인데 특이한 현상은 세 개의 습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하나는 정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남편은 중증심리장애다 그러면 인식의 파괴 습관이 됐고 표현하는 건 다 파괴 습관이에요. 감정 기억하는 거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키려고 들 건 지키려고 들고 자기가 기억하면서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큼은 이것만큼은 안 되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직. 왜? 기억의 습관이 건강하게 아직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끊으면 그만인데 끊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고통받으면서도 버티고 가는 이유가 바로 이 감정기억의 요게 아직은 건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중증심리장애입니다. 자,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편이 외도를 했다. 남편은 중증심리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위중증 심리장애인 경우가 있습니다. 위중증 심리장애는 인간이 아닙니다. 왜? 이 세 개가 다 장애가 발생됐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대표적인 게 분노장애입니다. 이유 없이 분노하고 이유 없이 때리고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이유 없이 때려부시고 이유 없이 사람 죽입니다.
이게 분노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위중증 심리장애인데, 중증 심리장애에서 악화돼 버리면 요 기억까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기억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외도를 하고 뭐라고 해도 하는데 요 사람들만큼은 지키고 싶어져요. 지킬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딱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때 바로 위중증 심리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악화된다는 뜻입니다. 악화되면 이렇게 하나씩 무너져가요. 근데 이미 두 개가 파괴 습관을 갖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남편이 가만히 내비두면 두 개 고장난 채로 계속 죽을 때까지 살아요. 대신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타인을 무조건 파괴해요. 그러면 누구부터 보호를 해야 될까요? 가정이다 그러면은, 타인이다 그러면 피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 가정이다 그러면은 이혼을 하거나 해서 타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남으로. 그래야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근데 이혼을 못해? 이혼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도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아이들 인생 파괴하는 건데, 밥 먹으면서도 뭐라고 한마디 툭 던지는 거, 그거 누구를 파괴하는 거야? 아내를 파괴하는 건데,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그 부모님 인생 파괴하는 건데,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다 파괴하는 거거든. 그럼 누구부터 보호할 건데?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 중증 심리장애입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됐어. 자,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구나. 관계 중독이구나. 관계 중독이 발생했다 이래서 다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파괴를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은 몰입력이 있어야 되겠죠. 돈을 왜 벌어요? 자기 즐거우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돈 버는 이유를 처자식 때문에. 왜? 지가 재밌었거든요. 몰입해서 돈 버는 게. 그리고 명분을 거기다 찾아요. 이게 남자들인데, 아무튼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했으나 외도가 발생했다 그러면 언제부터 중증 심리장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잘 가다가 반응하는 여자 한 명이 딱 나타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때 외도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발생하는 시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멀쩡하게 남편이 좀 이상하긴 해. 그런데 그래, 그동안 살아왔으니까. 왜? 멀쩡할 때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나름 그래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은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잘 살아오다 어느 날 갑자기 발생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냐면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다가 뭔가 미심쩍어서 핸드폰 한번 열어봤더니 뭔가 미심쩍어서 이렇게 했더니, 아니면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아주 박살내려고 동생이, 주변에 친구가, 야, 니네 남편 요즘 여자랑 만나고 있는데 내가 봤다! 그 뭐예요? 그 말해주는 사람은 우리 가정 다 초토화시키려고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아직 이해 안 돼요? 왜 그러냐? 남편이 외도한 거를 강력한 의심이 아니죠. 의심으로 확신을 갖고 있거나, 또는 알게 됐어. 그리고 확실하게 됐어. 그럼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 사람한테는 남편 외도를 의심 또는 확신을 갖게 되거나, 사실이 아닌데 의심하는 거를 확신을 갖게 되면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부정망상장애. 부정망상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확신을 갖습니다. 부정망상장애, 한마디로 의부증입니다. 그런데 이 의부증은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돼서 중증 심리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의부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치료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대부분 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인데 발견되는 순간 외상 후 스트레스예요. 그때까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고통이 이렇게 외상 후 스트레스가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외상 후 스트레스다. 이거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뭔가를 해요.
뒷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내가 뭔가를 한다든가 뭐 노력하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보고 흰머리도 좀 봐가면서 막 이게 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외상 스트레스 외상 트라우마가 아예 생겨버려요. 트라우마. 외상 트라우마예요. 외상 스트레스는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엄청 빨라요. 트라우마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뭐를 하느냐?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인식, 기억, 표현이 원래 정상으로 작용하고 있었거든요. 건강하게 잘 작용하고 있다가 인식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인식에 파괴 습관이 만들어지고, 감정기억에 파괴 습관이 만들어지고, 표현에 파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 파괴되면 안 되니까. 나는 정상으로 잘 살아오다가 내가 막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여자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파괴 습관을 만드냐면 기억부터 파괴시켜버립니다. 내가 남편 만났을 때 외상 트라우마 겪어보면 알잖아요. 아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만났을 때부터 잘못된 걸로 이제부터는 다 해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왜도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이 진화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파괴가 돼 가는지를. 그러니까 분노할 때 처음에는 뭐라고 분노합니까? 왜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서 분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내가 힘들었을 때, 즉 내가 이거 집에서 애들 챙겨주고 뭐하고 이럴 때도 너 그거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있었던 게 다 상처로 돌변해버립니다. 내가 아이 낳았을 때 너 그때 내 옆에 그때는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왔을 때고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 트라우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진화를 합니다. 어디로 진화를 합니까? 너를 만났을 때부터는 이제 또 갑니다. 이게 확대돼 가는 거예요. 분노가 확대되는 과정 제가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를 낳아준 부모들이 이제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 가까운 기억부터 하나씩 좀 파괴해서 궁극은 낳아준 부모들까지도 원망하고 탓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 기억이 다 트라우마인데?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듭니다. 왜? 파괴 습관이 지금 나한테 만들어지고 있거든. 인식으로, 기억으로, 표현으로. 그래서 내가 기억이 다 파괴가 되니까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파괴 습관에 맞도록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뭔 뜻이에요? 여자의 중증심리장애는 뭐가 고장난다 그랬습니까? 감정기억, 이 기억과 표현이 고장난 게 여자의 중증심리장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외상 트라우마 발생하는데 엄청 고통을 느낍니다. 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고통을 느끼는 이유. 파괴 습관 안 가지려고 만들어는 지고 있는데 죽겠는 거예요.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고통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온 날이 얼마나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고 얼마나 잘 표현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화낼 땐 화낼 줄 알고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상처 표현할 줄도 알고 또 위로도 받고 또 남편이랑 티격태격 싸웠다가 또 애들이랑도 티격태격 싸웠다가 친구랑도 티격태격 싸웠다가 뭐 했다가 그러면서 또 회복해가지고 나름 열심히 잘 살아오신 사람들이잖아요. 연애할 때 안 싸운 사람이 어딨어? 그거 잘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극복해 가다 보니까 서로가 상호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 이 사람이면 믿고 한번 살아볼만 하겠다. 물론 저처럼 얼떨결에 결혼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얼떨결이 아니에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그냥 한 거예요. 왜? 때가 온 것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걸 하고 아이를 낳고 나름 잘 살아오다가 빗박을 맞은 거죠.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맞아요. 뒤통수 맞은 거. 그래서 외상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상이라고요. 그래서 외상이 생깁니다. 외부의 상처로 인해 나한테 트라우마가 만들어졌어요. 외상 트라우마예요. 이게 그래서 고통을 느낀다. 그 이유는 파괴 습관 안 가지려고.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의 지금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 남편이요. 그때도 내가 이거를 알았는데 그때 벌써 알았다고 밥을 먹을 때 김치찌개를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양식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왜 상담하면서 얘기 안 했나요? 아이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래요. 다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걸 악화시켜버립니다. 이제 점점. 왜? 그 가짜들을 진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뭘 갖습니까? 파괴의 습관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됩니다. 저는 이거를 악화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상담하면 할수록 악화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무슨 상담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남편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지금 다 잘못되게 됐어요. 내가 옛날에 아이 임신했을 때 이 사람이 뭐 해가지고 그 상담하러 가잖아요. 억울하고 분해서. 그거 억울하고 분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해온 건데. 그러면 그 상담사 뭐라고 해요? 상담의 기본이 뭡니까? 라포 형성이잖아요. 아닌가? 처음 하시는 분들처럼 그냥 멀뚱멀뚱하고 계셔. 다 알면서. 상담을 합니다. 공감 딱 한 순간 진짜가 돼버리잖아요. 가짜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괴 습관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한두 번 하고 나면 공감되고 이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래서 제발 상담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 생기고 상처와 스트레스 생겼을 때 힐링을 하고 회복하는 데는 무엇보다 상담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외상타라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악화시켜버리거든요. 사실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고통받고 악화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죠? 나쁜 놈이 맞잖아요. 이제 악화시켰어요.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딱 합리화를 딱 하고 나니까 뭐가 돼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쁜 행동은 이제는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서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그래서 기억이 제일 먼저 파괴 습관이 형성이 딱 기억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져요. 영상 보고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남편은 중증심이장애래. 그래서 안 살아. 이렇게 확실하게 그래 남편은 옛날부터 중증심이장애였구나. 그러니까 중증심이장애 말은 쏙 빼놓고 남편 선생님이 이제 의지가 되는 거예요. 영상 보고 또 보고 지금도 보고 있고. 자 그렇게 갑니다. 아직은 이렇게 기억부터 먼저 파괴 습관을 만듭니다. 뭔 얘기예요? 감정기억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감정기억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편안해져요. 편안해집니다. 화도 안 나요. 이제 편안해집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어차피 남이니까. 내 기억 속엔 남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악화시켜버리면 제일 먼저 감정기억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아내에게. 자,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다 상처잖아요. 내 아이들도 상처거든요. 그런데 뭐는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그때부터는 잘 돼야 돼. 왜? 그래도 내가 살아와서 그래도 하나 남았는데 그 내 아이들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남편이란 작자는 뭐예요? 내 기억에선 다 트라우마인데 상처잖아요.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갖다 놓으면 근데 남편은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편안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라고요. 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주변을 보세요 그냥요. 자 그런데 내 아이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아이가 내 남편이 아빠라는 사실을 까먹고 있어요. 최고로 나쁜. 그래서 아이한테 뭐래? 네 아빠가 어떤 사람이고 막 이제 이게 해놓으면 이제 아이한테 아빠의 자리를 다 트라우마로 만들어버려요. 와, 좋죠? 왜 그래요? 표현장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행동하는 게 그래서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엄마가 다 뭐해가지고 다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아니면 엄마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주려고 들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다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건 아이들을 위해서 라고 하면서 표현장애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자 그러면 이제 표현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다 파괴하는 겁니다.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위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표현은 뭐뭐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다 악화시켜버립니다. 대신 그 말과 행동을 했던 그 상대들은 인생이 하나하나 날아가기 시작해요. 못 견디면 집 뛰쳐나갈 거고 애들이. 못 견디면 엄마랑 막 싸움 붙을 거고 애들이 왜 반항하는데요? 왜 내 인생 망가뜨리냐고 그게 감지를 하거든요. 못 견디는 거예요 애들이요.
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기억장애, 표현장애가, 감정기억장애가 생기면 편안해지고, 표현장애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자에게 감정기억장애, 표현장애, 파괴 습관 두 개가 딱 형성되면 이게 악화되면 뭘로 갑니까? 중증심리장애로 간다 그랬잖아요. 자, 이 남편의 외도일 때는 중증심리장애는 초기가 있고 대부분은 거의 다가 초기예요. 10년이 지나도 초기고 20년이 지나도 초기예요. 악화시키지만 않으면. 근데 대부분 누가 악화시킵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악화시켜요. 누가 악화시켜요? 배우자가 악화시키거나 가족이 악화시키거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려버리는 게 이제 가족이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악화시키려고 작정을 한 사람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상간녀가 악화시켜요. 근데 대부분이 어지간하면 상간녀가 악화시키지는 않아요. 끼리끼리 노니까 지들끼리. 상간녀는 악화되더라도 물론 상간녀 악화되는 크기만큼 남편도 악화됩니다. 근데 이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왜? 바로 이 남자에게 아직은 이 감정기억에 관련되는 게 정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건드려도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악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중증심리장애로 이렇게 가는데 남편은 중증심리장애 초기, 그 다음에 말기가 있어요. 이제 중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기, 위중증심리장애 전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말기로 그냥 갑니다. 이 말기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자살하거나 아니면 처자식을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길을 찾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을 하고 절대 처자식이 안 되면 안 줘요. 왜? 타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마저 고정을 일으켜버리거든요. 그게 수순이에요. 정해진 수순이에요. 처음에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초기 때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자기 잘하고 열심히 막 해요. 일단 아내가 이제 그래 잘해야 돼. 근데 외도 안 하나요? 도와잖아요. 5년 후에 아니면 계속 하고 있었든지 난리가 나죠. 그런데 악화된 게 아니에요. 그때나 그 나중이나 똑같아요. 초기는 중증심리장애 치료되지 않는 이상은 평생 작용하는데 왜? 파괴 습관 때문에 습관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자기가 노력한다고 돌아갑니까? 습관은 마음이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악화돼. 여기는 말기는 어지간해서 말기로 가면요 거의 처자식 다 버려요. 그냥 끝장내버려요. 가만 안 둡니다. 근데 대부분은 중증심리장애 초기에 있어요. 그런데 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악화돼 가면서 감정기억에 장애가 발생을 하고 표현에 장애가 발생해서 이제 악화가 됐어. 그래서 중증심리장애가 발생하면 말기로 가버립니다. 말기. 초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말기가 딱 되면 뭡니까? 못 견뎌요. 이혼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는 게 이혼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이제 가장 생각나요? 애들을 위해 가지고 애들을 뭐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가지고 재산을 아니요 이제부터는 지가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기억 다 박살내 놨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뭐를 합니까? 재산 엄청 따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라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이들 파괴를 위해서 이 재산이 필요해요. 왜? 이 재산이 있어야 아이들을 기락패락할 수 있거든요. 물건처럼 다룰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변해.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요. 재산 따지죠. 그리고 무조건 양육은 내가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걸 쥐고 있어야 이거를 쥐고 있어야 내가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뽀대낼 수 있거든요. 엄마니까. 몸만은 모든 게 다 통하니까. 그거 아이를 위한 거 아니잖아요. 애 인생을 담보로 잡고 가기 위해서 이혼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혼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증심리장애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산 양육이가 다 둘째치고 뭐라고 이렇게 갑니다. 요때까지는 중증심리장애에서 타인에게 피해 안 입힙니다. 누구에게만 피해 입히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만 피해를 입힙니다. 아이들에게. 그런데 애들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애들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충족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내 감정에 뭘 갖고 있어요? 지금 트라우마를 갖고 있잖아요. 아프지 않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상처를 갖고 있는데 어떤 상처를 갖고 있습니까? 남자 여자 관련되는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남녀의 상처를 갖고 있어요. 아내로서의 상처를 갖고 있어요. 엄마 아빠 걔들은 이용하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혼을 애들에도 내가 데리고만 있으면 아니면은 나한테 걸림돌 된다 그러면 애들을 버려요 그냥요. 걸림돌 되면 왜? 아이들을 위해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가 키워라 이거야. 나는 니네 엄마 아니니까.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상처 안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너무 편해. 재산 가지고 지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가다가 사회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말기잖아요. 말기. 이성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쪽 동네는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파괴하는 사람이 생겼네?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나 그거 안다 뭐 이렇게 가면서 얘기 좀 몇 마디 하고 조금 친해지잖아요. 친해진다. 뭐예요? 중증심리장애가 친한 사람은 중증심리장애가 기본이에요. 중증심리장애는 정상적인 사람이랑은 못 견뎌요. 못 견딘다니까.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증심리장애랑 친한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면서 모임에서 누구에서 처자식 빼고 가족 빼고 근데 가족들 중에서도 유독 친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 중증심리장애예요. 나만 물론 공격 안 한다면. 자, 그래서 친하게 지낸 이 중증심리장애 말기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한테 뭐가 갑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로를 받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유부남이면 이제 상간녀가 되는 거예요. 상간녀가.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 일반 상간녀는 중증심리장애 초기거든요. 나는 말기예요. 말기 상간녀예요. 하지 말한 거 다 해요. 그 남자를 왜? 얼마나 좋은데요? 그 쾌락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게 사랑이래요. 왜? 여기서 사랑을 다 뭐라 그래놨어요? 사랑은 잘못된 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만 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랑만 만나고요.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랑 성관계를 하게 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쾌락을 느끼고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땡 잡았죠. 누가? 요 중증심리장애, 요 중증심리장애 말기인 요 여자를 만난 사람은 땡 잡은 거예요. 왜? 일반 초기인 이 상간녀들하고는 다르거든요. 초기 상간녀들은 말기로 악화시키려면 꼬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왜? 덜 망가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완벽히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뭐라 합니까? 기억을 같이 공유만 해주면 무조건 멈춥니다. 같이 욕해주고 뭐하고 그러면요. 바로 또 호텔에 또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막 가요. 미쳐가지고. 그때 쓰는 게 재산이에요. 그때. 그리고 뭐를 합니까? 애들. 너네 내가 얼마나 났으니까 먹고 놀아라? 그래도 너네 초등학생이니까 엄마가 이게 뭐지 해놨으니까 필요하면 피자 사 먹고 그리고 이제 남자 밑에 이제 깔려가지고 놀러 이제 가잖아요. 왜? 그게 행복이라고.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이혼을 안 하고 가면은 이게 뭐예요? 아내매도잖아요. 아내매도. 이거는 이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서 이혼하고 이렇게 가거나 이혼 안 하고 가면은 아내외도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외도의 기본 원천은 뭡니까? 상처입니다. 트라우마예요. 자, 남편 외도가 없었어. 남편 외도가 없었는데 과거부터 계속 상처가 쌓이면은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버티죠. 그러다가 우울증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 거예요? 감정기억 장애가 생겼잖아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생겼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 차려라 너 우울증이다 그러고 보니까 나 우울증이네 그래서 이제 약도 좀 먹고 뭐 하다가 상담하면 치료되면 되는데 사실 가기도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냥요. 그러다가 이제 상담 갔더니 상담 가면 뭐를 합니까? 요즘 대세가 인지행동치료법이잖아요. 행동법, 즉 표현법이잖아요. 이거를 강화시켜줘요. 이럴 때 이제 이 크기만큼 얘가 강화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훅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우울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운동하면서 뭐 하면서 신나가지고 갑자기 이상해져요. 그리고 치료됐다 그래요. 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두 개 다 장애 발생을 시켜버렸잖아요. 치료한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장애 발생. 중증심이 장애된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좋은데. 그래서 우울증에서 바로 조울증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울증과 조증을 두 개를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이 초기에 들어가면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했잖아요. 요때 남자를 만나면 초기 아내 외도예요. 그런데 남편 외도 후에 아내가 외도가 발생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성관계도 일반적인 성관계 안 해요. 상상도 못 해요. 이거 남편들이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그리고 내 와이프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만 해주고 돈만 벌어다 주고 내가 다시는 외도 안 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일로 간다니까. 근데 이 얘기를 그동안 왜 안 했냐? 요 얘기를 했더니 이 새끼야 너 그래 너 하면 죽어봐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진짜 외도를 해버려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이래도 가고 이래도 망가지고 저래도 지금 이렇게 망가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요. 50% 이상이라고요. 외도하는 남편들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아내가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 당신 일할 때 당신이 상간녀 만나고 있을 때 상간녀랑 노는 것보다 몇 수십 몇 천 배 성관계도 장난 아니고 짬짬이 시간 내서 시장 가가지고 그렇게 놀고 있다라는 걸 생각 안 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절대 안 그런다고. 그러면 나한테 의처증을 집어넣어 주는 거냐? 미안한데 중증심리장애는 의처증이 없어요. 위중증 심리장애지. 그래서 외도하는 사람이 남편 외도든 아내 외도든 외도하는 사람에게 의처증, 의부증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중증 심리장애가 아니에요. 위중증 심리장애예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죽여버린다니까요. 살인사건이 왜 생기는데 바로 위중증 심리장. 자기가 외도하다가 트라우마가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 나온다고요. 그런데 남편 외도가 발생을 해서 아내가 외도를 한 이게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지금. 어디에서? 회사에서든 모임에서든 어디 가서든 남편의 친구가 남편 친구예요. 절친이요. 와이프랑도 서로 다 잘 알아. 여기 외도했대. 여기 외상 트라우마래. 딱 그러잖아요. 그럼 남편 친구는 뭘로 생각합니까? 아, 저 여자 이제 무주공산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악화시키는 노력을 해요. 악화시키는 노력을 한다니까 앞에서는 얼마나 힘드냐.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뭐 빨리 몸 줘.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남편의 친구와 외도합니다. 그거는 정해진 수순이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내 아를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와 제일 친한지를. 그러면 뭘 하라 그랬어요? 제가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외상 트라우마에서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내 인생 포기하시라고. 인생을 포기해라. 인생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행복하려고도 하지 말고 성관계 하려고 들지도 말고 성도 포기하고 행복, 마음도 포기하고 몸을 건강하게 나는 살아야 되니까 대신 내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내가 살아가는 거는 포기하고 아이들한테만 몰입하세요. 그럼 아이들 건강이 큽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외도를 했어. 누가 우리 아버지가 외도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외상 트라우마 고통에 그러면서도 아이들한테 자기 인생 전부를 희생하잖아요. 그거 아이들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여러분들이 잘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못 줘서 안 다니잖아요. 왜? 그거 아니면 그 사람은 못 살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나마 외도도 물려줬지만 버티는 방법도 물려줬잖아요. 바로 외상 트라우마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악화되진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성도 포기 안 했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포기 안 했거든요. 그 가운데서 내가 외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가 빨리 이혼하고 외도가 아니지 그러면요. 이혼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내는 뭐가 돼? 이혼녀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즐기며 살면 되지. 이제 뭔지 알죠? 중증심리장의 말기가 아무 남자나 처음에는 가리죠. 유부남은 안 사겨. 근데 어떡하나? 유부남밖에 없네? 내 마음에 드는 놈이. 왜? 나랑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밖에는 나랑 공감 못해. 미혼을 사귄다. 그 미혼은 자, 내가 중증심리장의 말기야. 내가 만약에 미혼을 만났어. 이 건강한 미혼도 중증심리장의 말기로 돌변해요. 돌변한다니까요. 날 만나면 무조건 다 파괴시켜버려요. 날 만나는 사람, 그것도 말기로. 이혼한 사람은 당연한 거고, 아무튼 건강한 사람마저도 다 말기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어차피 파괴 습관을 내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인식장애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위중증 심리장애로 가면서 히스테리, 가끔 정신이 나가요.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쓱기 이게 한번 들어가면요, 다른 거 하나도 눈이 안 보여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게 히스테리예요. 우리 흔히 보죠. 학교 선생님들을 그냥 아주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뭐 하나에 꽂히면 아예 거기서 그냥 끝장을 봐요. 애고 뭐고 관심이 없어. 그게 히스테리예요. 여자들의. 그거 죽을 때까지 가요. 끝장낼 때까지. 감당 못합니다. 이거를 갑니다. 이 말기로. 남편의 도가 발생했을 때 남편은 중증심리장애 초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가 기억을, 표현을 다 파괴 습관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중증심리장애로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종교 좋아요. 종교가 나쁜 겁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종교에 딱 가고 나니까 맞아, 내가 잘못 만났지. 완벽하게 습관을 이렇게 만들어요. 완벽하게. 왜? 자의적 해석해버리거든. 자의적 해석. 그럼으로써 악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증시험이 딱 들어가면 뭘 합니까? 종교에 관련된. 그럼 거기가 살아요. 애까지 데리고 가요. 거기가 살아요. 애가 안 간다고 막 그래요. 그럼 투정하자요. 막 욕하고 난리 나고. 그리고 애 버려요. 그러고 가요. 왜 거기 안 가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중증심리장애가 원래 그래요. 말기는 원래 그래요. 못 견뎌요. 이성 판단 못 한다니까, 이 두 개는. 완벽하게. 그러다가 거기 갔더니, 거기 계시는 분이 나한테 위로도 좀 해주고 그러면 바로, 몸바쳐 충성하죠. 뭐, 하루 이틀입니까? 이게 바로, 이게 아내 외도의 실체예요. 남편 외도고 아내 외도는 처참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로 가요. 왜? 그래야 편하니까. 선생님 영상 보면서 이제 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잘 살게요. 네, 조금 있다가 제가 완벽한 상간녀 될게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영상 보면 악화됩니다. 부탁이니까 조금 아직은 크게 악화되지 않고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고통을 갖고 있던 사람이 조금 악화됐을 때 조금 편안해지거든요. 그랬구나. 요때 돌아오시라고.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외도 관련돼서 뭘 쳐도 다 흰머리 나오게 영상 몇천 개를 공개해놨잖아요. 아니요, 전체 영상 나가면 한 10,000개 돼요. 10,000개 된다고요. 뭘 쳐도 다 검색되게 돼.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1300번 이상의 포럼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한테 어디든 검색을 하더라도 나타나게 하려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느껴지고 저랬구나. 이게 느껴지면 나 악화됐다는 얘기거든요. 악화된 거예요. 앞뒤 맥락 다 잘라먹지 마시고 조금 편하지만 돌아가야지. 내가 얼마나 위험에 빠져 있는데 정신 차려야지 하고
돌아오라고 그런 용도로 제가 영상을 공개합니다. 이거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귀에는 안 들어가요. 왜? 악화되고 있는 사람들 귀에는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중증심리장애로 딱 중증심리장애 말기 근접해서 이제 악화되기 시작하고 편안해지고 좀 괜찮아지고 그러면 재기가 듣기 싫어지기 시작해요. 뭔 뜻이에요? 파괴 습관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남편이 외도를 합니다. 중증심리장애랬죠. 제 말이 듣기 좋을까요? 치료? 회복? 상담? 엄청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기로 가죠. 저 죽이러 옵니다. 저 새끼에게 한마디만 더 하면 너 죽여버린다. 이 얘기가 튀어나와요. 딴 건 나에게도 그런 얘기만 하지만. 안 그러면 생활비도 막 끊어버리고 이래요. 왜? 말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악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도 내가 이게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 흰머리 이런 영상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했더니 남편이 초기인 사람들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는데 보니까 야 그럼 얼른 가자 상담하러 가자. 그래 가요. 와서 와이프만 치료해 주세요. 그래요. 원래 그래요. 자기는 치료할 생각이 없어요. 나 알아요. 이해해요. 왜 그래요? 중증심리장애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처자식은 지키고 싶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 생각해보고 내가 괜히 가가지고 말하면서 내가 치부를 들키고 뭐하고 상담 없다는데도 안 물어본다는데도 그건 관심이 없어요. 왜? 일반 상담인 줄 알거든요. 전 안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이름이 뭔지 무슨 직업인지 뭐 하는지 저 관심도 없어요. 전 뭐만 하면 돼요? 중증심리장애는 감정기억장애, 표현장애는 건강하게 되돌려 놓기만 하면 되고 인식장애, 표현장애는 인식장애, 표현장애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왜 생겼는지 제가 알아서 뭐해요? 일단 치료해놓고 회복해서 완치시켜놓으면 그만이지. 제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저는 사연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미잘고전 사연 얘기하세요? 나보고 그거를 공감해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안 해요. 그거 가짜 상처니까. 그래서 상담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상담 없이 어떻게 치료됩니까? 그래서 제가 자가치료법 만들었다고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사회비잖아요. 네 맞아요. 상담사들이 저 욕하는 거 정신과 의사들이 욕하는 거 잘 압니다. 왜? 저 학력 없고 뭐 없고 다 좋다 이거예요. 마음만 알고 있고 속마음만 알고 저 개발자니까. 그래서 보니까 자가치료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습관은 자기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의 노력을 해야 돼. 누군가의 도움받으면 무조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자, 그래서 남편 외도가 발생할 때 아내 외도는 필수로 생깁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죠. 지금은 안 생겼을 가능성은 되게 높아요. 그러나 인생 하루 이틀 살 겁니까? 나이 60 됐어. 이제 30대 해서 이혼하고 이게 하면서 나름 일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도 잘 키우고 뭐하고 잘했어요. 물론 아이들도 잘 컸고요. 왜? 어차피 자기 인생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오다가 나이 50 넘고 이제 애들이 이제 분가하고 뭐 이제 나이 50 넘고 뭐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이제 그 몰입됐던 하나가 사라졌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뭐를 합니까? 아이들 결혼한 데까지 쫓아가가지고 애들 간섭하는 엄마가 되던가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좀 그래도 좀 사실 여행 다니고 또 뭘 하고 뭘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혼자 갑니까? 혼자 갑니까? 거기에 먼저 본 놈이 임자예요. 그냥 그러면 바로 말기로 들어가요. 아내들이 남자들이 참 재밌어요. 이 남편들이 중증심리장애 초기잖아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 고통을 겪고 있는 남편들한테 아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잊어버려. 내가 그냥 잠시 즐긴 것뿐이야. 미안해. 잘못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서 뭐를 해요? 아내가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걸 해주잖아요. 그래서 막 설거지도 힘들었으니까 빨래도 해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아내 즐거우라고. 그래서 뭐를 해요? 백도 사주고 뭐 야 너는 나한테 백이라도 하나 가져본 적 있냐? 막 내가 콩나물 때리 가만히 있어라. 너 상간녀한테는 500만 원짜리 사주지 않았냐? 가만히 있어. 1000만 원짜리 사가지고 빚내가지고 갖다 주고 왜? 즐거우라고. 또 뭐를 해줘요? 여행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주고. 뭔 얘기예요? 빨리 표현장에 들어가라고. 지금 본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 돈 있으면 치료나 시켜주세요. 회복하게. 이거를 제가 굉장히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들이 여기도 놀러 다녀보고 저기도 놀러 다녀보고 그 놀러 갔다가 뭐 했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 함께 만났던 이 사람들이 수시로 문자 오잖아요. 아, 대표적인 게 동창회잖아요. 동창회 갔더니 남자 새끼들이 동창회까지 다 결혼한 거 아는데도 남자들이 아, 오늘은 즐거운 날, 아, 편안하게 잘 자라 친구야, 편안하게 잘 지내라 뭐해라 계속 연락 주잖아요. 왜 그래요? 언제 몸 줄래? 언제 몸 줄래? 낚시질하고 있는 거예요. 가자 동창회가 온 상이잖아요. 배드민턴 뭐 그다음에 뭐 등산 동호회 무슨 동호회 갔어요. 처음에는 부부가 함께 갔어요. 남편이 조금만 틈만 나면요, 야 무조건 거기 있는 남자들이 다 달게 붙어요. 아직도 모르죠. 그래서 동호회는 기본 베이스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 모여있는 동호회가 있어요. 그런 데는 남자들은 비싼 거 뽀대내는 거 여기에 주력하고. 왜? 그래야 다가오거든요. 없는 놈들은 말로 연락하고 주고받고 뭐하고. 그래서 대가리부터 차곡차곡 내려가면서 해치워요. 내가 또 괜찮은 여자가 면 생겼어 그러면 야 총무 이거 다음에 네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왜? 거봐 그런 데잖아요. 아닌 것처럼 왜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래놓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남편 애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내에게는 외상 트라우마 발생합니다. 편안해졌습니다. 때 되면 외도합니다. 아내 외도입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처참합니다. 상간녀보다 더 처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아니야. 절대 그렇게 되면 장담합니다. 아, 될지도 모르겠다. 조심해야지. 안 될 가능성이 50%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언제 어디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훅 가요. 그 순간 요 백지한장 차이나는 요 한순간 마음이 한번 흔들리는 순간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이 길은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나올 때쯤 되면은 나오고 싶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은 아이들이 이 세상을 하지겠거나 또는 나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가 막 죽어나가 가지고 뭐 그럴 때도 정신 못 차려요. 왜? 나만 즐거우면 되거든요. 그만해요. 그리고 남편들도 똑같아요. 자기가 외도를 했어. 초기 알아요. 내가 이해합니다. 말기는 오지도 않아요. 그걸 절 죽이려고 들지. 초기 때는 피하거나 나는 안 해도 되니까 니는 해라. 초기예요. 초기.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뭘 하고 가? 그러면 피해요. 도망가고 뭐하고 다 그래요. 집 나간 사람이나 무릎 꿇고 비는 사람이나 초기 증세예요. 그런데 이제 막 뭐 하기 시작을 하고 액션이 움직이고 처자질 끊는 작업을 시작을 했다?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해요. 악고만 악화시키라고. 그렇다고 내 인생을 악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으려고 그래요? 그 대가는 아이들이 치릅니다. 아이들이. 근데 관심 없잖아요. 두 번째, 가정 파괴는 기본이에요. 내 가정 파괴도 기본이지만 타인 가정 파괴하는 것도 기본이에요. 아내가 외도를 하면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 미치면 딱 하잖아요. 그 남편 초기까지 제발 외도하지 마라. 남자 만나지 마라. 정액 이렇게 탁 들어와가지고 팬티 딱 벗고 빨아 이 새끼야. 이 정도예요. 그게 아내입니까? 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저거 미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자. 저 그런 분들 상담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지금은 남편 애도로 고통받는 아내 외상 트라우마 있다가 편안해지면 뭐를 해서 편안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내가 외도할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왜? 중증심리장애가 이거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열의 9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자 열의 9은 중증심리장애 초기예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에 고통 겪고 치료 안 한 사람들은 무조건 타켓이에요. 무조건 타켓. 그래서 부부 동반 모임 나갈 때도
부부동반 모임 나갈 때도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부부동반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말아요. 왜? 타켓이에요, 타켓. 자기 와이프를 그 친구들, 그 모임에 있는 남자들한테 누가 먼저 우리 와이프 엄청 능력도 좋고, 왜 이제부터는 뭐 미쳐가지고요. 알아서 뭐 다 하거든요. 그거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 옷까지 이쁘게 입혀놨잖아요. 난리 납니다. 하지 말아요. 정신 좀 차려요. 외도하는 남편이나 외상 트라우마에 고통을 겪고 뭐하는 남편이, 아내들이든 정말 지금 본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데요. 어차피 남편들은 두 개 파괴하는 거고, 아니 인식장애하고 표현장애 가지고 있으니까 중증심리장애 초기인 거 인정해요. 그러나 아내들은 본인 감당하지만 이제는 아내 외도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지금은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 외도 후에 아내가 외도를 했다. 상담 치료 죽을 때까지도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해요. 말기기 때문에. 말기는요, 치료라는 말에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가 치료되고 난 다음에 치료 얘기하죠. 아내한테 너 왜 상태? 그거요, 설득하는데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려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할 만큼 하다 나 회복되고 내가 완치 딱 됐어. 그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혼 준비하실 때가 되지 않았냐고. 왜? 내가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남편에게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회복이 됐으니까 이 사람 이제 버릴 때 되지 않았냐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은 착각하지 마라. 이 사람한테는 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거냐. 어차피 이걸 다 이용할 거니까 다 날아가는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컨설팅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이미 이성 판단, 이게 상실된 분들이에요. 상실된 분들.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데는 여러분들 무조건 무너지고 악화되는 말들이에요. 저는 무서워요. TV 보는 것도 무섭고, 결혼 땡땡 뭐 이상한 거 나오는 것도 무섭고요. 거기서 조언해주는 것도 무섭고, 상담도 무서워요. 저는 못 보겠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인생이 눈에 훤히 보이니까. 그런데 그걸 전 국민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요? 어디로?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최소한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는 남편들한테 얘기합니다. 본인 잘못한 거 이해합니다. 몰랐으니까. 이런 건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몰랐대. 방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동안 잘 살아왔어요. 죽 잘 만들어 놨다가 엄한 놈한테 죽 써서 개새끼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준다는 말 아시죠? 이게 죽 써서 개새끼한테 던져준다니까 수많은 개새끼들이 많거든요. 물론 본인도 개였다가 잠시 그럼 정치해야지. 이건 돼 있잖아요. 초기는 그게 돼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감정기억 하나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초기라서 그래요. 그리고 아내들은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못 남편이 했지 내가 잘못했어? 아무리 고통받는다고 할 게 따로 있죠. 지 인생하고 아이들 인생 전부 남한테 갖다 들어바쳐요. 그냥 성도 다 갖다 들어바치고.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아내 외도하면서 만나는 남자 있어요. 그 남자한테 딸까지 같이 상납하는 그런, 그래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할 때마다. 그래서 남편 외도고 아내 외도는 거의 내가 다루고 싶지 않아요. 오늘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도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대놓고 그냥 상담할 게 안 되잖아요. 그럼 전 국민의 제가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무서워요. 이 사람들의 전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상해지면 여러분들 치료 누가 해줄 거예요? 미안합니다. 물론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마음 치료는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버틸 때까지 버틸 테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마세요. 부탁이니까. 내 아이들 인생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걸려있어요. 특히 아내들. 본인들 잘못한 거 없잖아요.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 인생 전부하고 아이들 인생까지 왜 남한테 다 들여다 바치냐고요. 하지 말아요. 제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남편들은 본인은 왜 죽 써서 다 개주려고 하냐고요. 개새끼들한테 왜 던져주냐고. 그럴 만큼 하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잘못한 거 할 때 일단 나는 둘째 치더라도 처자식은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만 잘하면 돼. 착각하지 마세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지금요. 아무리 잘해도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